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셀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개표 시작 1시간 만에 투표율이 20%에 육박을 했고 낮 12시 기준 30.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준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율이 70%를 넘기면 한 달 동안 탄수화물을 끊겠다며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이준석이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지요. 전수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조차 안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자가 무슨 탄수화물을 끊는다고 하는 것인지 아이러니합니다. 차라리 를 끊는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자극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20대, 30대,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홍준표,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투표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연령층이 6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윤석열이 다소 우세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달 29일과 30일 전국의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국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을 물은 결과 홍준표가 42.1%, 그리고 윤석열이 33%, 유승민이 6.9%, 원희룡이 2.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힘 지층에서는 윤석열이 55.1%로 가장 높았고 홍준표가 36.9%였습니다. 이념 성향 보수층에서는 홍준표가 42.9%, 윤석열이 42.3%로 비슷합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개사과를 받고도 지지하면 본인들이 뭐가 되는 것인지 정도는 알고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또다시 부정선거라며 조작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죠. 총장까지 지냈던 윤석열이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검찰을 못 믿는 것처럼 한동훈이 자기가 몸담고 있음에도 검찰을 못 믿고 있는 것처럼 국임당 역시도 워낙 조작과 반칙이 판치는 정당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정선거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 국임당이죠. 자, 또 다른 한편 대표적으로 국임당스러운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인데, 이런 곽상도에게 얼마 전에 법원이 곽상도와 그 아들 계좌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내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은행 계좌 10개에 대해서 법적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가 자신과 아들의 재산 중 50억 원의 추징 보전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정말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그렇게 흥신소의 직원처럼 사사건건 발목 잡으며 의혹을 제기하고 또 언론 플레이로 문 대통령 일가를 스크래치 내는데 가장 앞장섰던 곽상도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토록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두껍다라는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곽상도씨, 합격합시다.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오늘 국회의장 박병석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 주권주의라는 측면에서 가짜뉴스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팩트 정보가 왜곡이 되면 제가 아주 어릴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도로 안 것처럼 국민이 잘못 판단하지 않겠는가 라며 언론중재법의 조속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개인도 하고 일부 언론도 하고 심지어 국회에서 의원들도 많이 하더라. 이상한 사진을 내놓고 저한테 쥘 뇌물이라는 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힘당의 김용판이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의 사진과 현금 다발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주문에 대해서 박병석은 언론중재법을 협상할 때 여야를 향해서 큰 틀에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지키되 개인의 피해 구제에 대해선 엄격하게 하라고 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보도에 대해 합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박병석 말하는 거 보십시오.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보도에 합의할 게 아니라 강한 징벌이 필요한데 무슨 정정보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에 이재명 후보는 문책의 범위를 최소화하되 문책의 강도는 올려야 한다. 고의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정치인이든 개인이든 언론이든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반칙행위다. 또 알면서 고의로 음해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많이 공감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맺고 끊는 게 확실한 이재명 후보, 이런 행보 정말 좋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한마디 하면 기레기들이 알아서 퍼나를 것이라는 걸 이용해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행태 반드시 응징을 해야죠. 현재 김용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국회 윤리회의에 제명안을 제출했고 다음 달에 제명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이 유착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그리고 정점식에 대한 제명안도 제출됐습니다. 여튼 민주당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뒤로 후퇴하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이재명 후보와 호흡을 맞출 줄 아는 민주당이 되어야 할 겁니다. 대선을 4개월여 정도 앞둔 시점에 적폐언론들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또 수많은 가짜뉴스와 의혹 아닌 의혹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또 당합니다.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작금의 언론 환경에서는 민주당의 승리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제도화를 속히 만들어서 강력하게 차단하지 않는 이상 저들의 만행은 끊임없이 자행될 겁니다. 당한 뒤에 이러쿵저러쿵 해결책을 찾는 미련한 짓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더 나은 개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할 수 있게 뒤에서 백업 역할을 충분히 잘해내는 그러한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믿고 올해가 가기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뿐만 아니라 기소, 수사 분리 입법안도 밀어붙여 봅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